이제 앞으로 부동산 값이 더 뛸 것을 예상을 해서 물건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은 가끔 이제 부르는 값들이 호가가 되는데 그것이 그냥 거래가로 고정이 되면서 물건 값을 폭등을 시키는 그런 상황들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대략 한 1월 말 그 시점에서 이제 대북 소식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쌀값도 그렇고 전반적인 물가가 대략 한 2달 동안에 한 30배 정도까지 뛰었다. 평균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뭐 한 10몇 배 뛰었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뚝 끊긴 상태에서 가끔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균형감은 아니죠. 안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들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충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부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한 2달 반 정도를 경과를 해보면 당초의 우려들도 현실에 나타나고 분명합니다. 처음에 야근했을 때 이거 분명히 물가 뛴다. 그리고 상품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 주민들 식량이 어려워질 거다. 라는 부분들 나왔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봐줘야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북한 당국 스스로도 허둥대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이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교환 한도를 처음에 10만 원 해준다고 했다가 20만 원 해준다고 했다가 30만 원, 50만 원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억제를 한다고 이제 1월 14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폐쇄 결정을 내려봤다가 이게 주민들이 반발이 부딪히니까 좀 올라섰던 부분들. 외화 사용도 못하게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주춤하는 부분들. 즉 어떤 형태로든 북한 지도부 스스로 지금 뭔가 자기네들이 그림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 어찌됐든 이제 외화 사용 금지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단속도 완화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 내려가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발제문을 넘기고 나서 이제 대북 소식지 어디 하는 거 나왔습니다만 그때 열린 북한 방송이었나요? 해상 같은 경우를 놓고 보니까 시장에 대한 단속을 이제 완화를 하고 특히 이제 쌀거래를 허용을 하고 난 이후를 놓고 보니까 쌀값이 종전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물건값이 계속 오르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꺼진다. 그런 일종의 거품이 꺼지는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시적으로 툭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거기까지만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자, 북한 당국 스스로가 좀 고삐를 쟀던 것을 조금 이게 낮춰줄 것이냐, 외화 사용 금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단속도 이제 철회를 했는데 이게 그걸 계속 철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고삐를 재는 쪽으로 갈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들이고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죠. 한번 뛰었던 건데 이게 좀 묘한 부분들이 예측을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자, 2달 만에 이제 30개가 뛰었는데 그 시장에 대한 단속을 완화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좀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이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달러 리밋이 많이 진정될 거라 합니다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외화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 북한의 화폐 유통량과 외화 유통량의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북한이 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율 변수라든지 투기 변수가 얼마나 작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실 양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충 흐름으로 봐서 화폐 개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 합니다만 이 현실 세계라는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죠. 7일 조치 이후에 7년간을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은 7년 동안의 물가 상승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04년, 5년의 2해 정도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부분이죠. 큰 흐름은 보입니다만 조금 정밀하게 다가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찰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대응 방안에 따라서 상황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공급 능력 확충에서 외부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해서 그 공급 능력을 확충하더라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나선을 방문한 것이냐 그리고 국가개발원행 그리고 대품 그룹을 한 것. 물론 지금 대품 그룹이 100억 달러 외채에 유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과정됐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북한 당국이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은
일종의 파국은 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북한의 상황이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화폐개혁 내지는 화폐개혁을 통한 전반적인 새로운 경제 반짝이라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향후 북한의 대응 태도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폐 개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겁니다. 화폐 개혁이 향후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인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도 상당히 뭔가 조금 북한 당국의 뭔가 앞으로 취할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파국적인 결과는 피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이 초기 목표는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랬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인플레가 더 심화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시장 환율과 공정 환율의 갭을 좀 축소를 하겠다 예컨대.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환율이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북한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치면 그때 가서 상품을 풀어도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산품을 살 수 없게 하는 정책적인 통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상품이 사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쓰고 살 물건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컨대 북한 당국이 공급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컨대 예산 증대를 통해서 소비재의 생산 증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물가 폭등이라든가 환율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점잖게 좀 긍정적으로 봐서 당분간 지속되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소비재 생산, 사회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회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소비재로 하기 때문에 생산재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통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운행에 화폐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폐, 시장의 화폐를 회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소비재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금년도 10년사에서는 뭐 경업 생산 늘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증대와 관련된 조치는 우리에게 아직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 11% 정도, 10% 정도 뭐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증대를 가지고 지금 소멸된 시장의 화폐량을 보상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없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재정 공급 능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한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소비재가 외부로 투입이 됐는데 이것을 차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가 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앞에 너무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기본적인 화폐 개혁의 성공 여부는 기본적으로 외부가 지고 있다. 외부. 이자도 양 박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 관계를 통해서 지원 늘리고 북미 관계를 통해서 또 경제 상황, 국제 상황 지원 늘리고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투자 받고 그러니까 전부 얘기는 정책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의 기대 심리는 전부 외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핵과 걸려 있고 또 대량살상 무기가 걸려 있고 또 안보 상황이 걸려 있고 이런 거 비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또 북한이 접수할 수 없는 몇 가지 또 변수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갈 것인데 그 오래 가는 그 사이에 북한의 통제적인 화폐 개혁 이후의 통제적인 보수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상당히 그 결론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양 박사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쟁점을 좀 더